4강인데 여기는 보들레르라는 예술가 혹은 비평가의 얘기가 주를 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과거의 어떤 것들에 대한 비판이고 또 어떤 걸 현재의 시점에서 추구하는 건지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읽으면 돼. 자, 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르는 당대 주류였던, 자, 여기 밑줄 칠게,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지지자로, 그러면 이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 들라크루아인데 이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보들레르하고 들라크루아는 같은 생각이다. 뭐 어떤 공통점이냐면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아카데미 미술. 여기 이제 아카데미 미술이 뭔지 좀 이따 설명이 나올 거야.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 지지하는 미술 평론으로 데뷔한다.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자, 여기 나오지요. 뭐라고 나와? 그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다.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들이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그래서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아카데미 미술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에 반기를 든 게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 그리고 보들레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들레르야.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정형적인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 이것도 아카데미 화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에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야.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들라크루아는 보들레르가 보기에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지지한 거고,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여기 이제 상상력이 바로 보들레르가 들라크루아에게 지지를 보낸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이 보들레르가 생각하는 예술관이란 말이야. 시처럼 간결함을 주고 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예술, 그것이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한 거야. 보들레르 입장에서는 예술적 관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들라크루아였어. 자,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들라크루아를 지지했던 그 보들레르가 왜 지지했는지에 대한 설명한 거야. 두 번째,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아쉬운 점을 보게 된대. 그러니까 좀 미흡한 점을 보게 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들라크루아고 자신은 보들레르겠지, 역사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역사화가. 예, 뒤에도 나오지만 과거의 지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야.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 이게 바로 보들레르의 예술관, 미술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들라크루아가 그림 속에서 과거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그치? 보들레르는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자,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게 바로 그림으로 그려야 될 진정한 영웅이라고 본 거야.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뭐라고 불렀어?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니, 현대성 네모칠게, 이 현대성이 바로 살아있는 영웅, 즉 주변에서 살고 있는 이들, 이게 진정한 영웅이라고 보는 거지. 자,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다. 이러한 현대성은 단순히
시간상의 동시대를 그린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도 밑줄 칠게. 단순히 시간상의 동시대를 그린 것은 아니다.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우연적, 일시적. 현대성의 성격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화가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계속해서 보들레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현대성도 있고요.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시간의 동시대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영웅은 이런 거다. 우연성, 일시성, 뭐 이런 거.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은 금방 사들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 이건 반대음이란 말이야. 영원한 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얘하고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이런 덧없는 것들에서도 핵심이나 정수, 제일 중요한 부분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게 예술성이지, 그지?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걸 깨닫는 거, 혹은 핵심을 찾아내는 거, 이게 예술가가 예술 속에서, 작품 속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들레르의 예술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정리만 하면 돼, 이건.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아까 아카데믹 화풍이 바로 고전 미술이고요. 그거에 맞서는 게 보들레르의 주장이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이게 다 과거잖아. 푸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아카데미 미술도 도입되고 화가들은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고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인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화가다. 비로소 예술가라고 불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크 시대 이후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자, 일상의 다양한 순간. 요거는 약간 벗어난 거지, 그지? 위에서 말한 고전 미술에서 약간 벗어난 형식이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도 있었어. 하지만 이런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됐단 말이야. 별로 가치나 평가가 좋지 않았어.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일상적인 그림, 일상성, 현대성, 이거를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하는 시대에 보들레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 미술을 정면으로 맞섰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높게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맞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그런 걸 갖다 혁명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현대성 개념은 주제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질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에 주목하면서, 자,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과거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준으로는 그게 현재잖아. 자기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현재성에 대한 강조지, 그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현실이 위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그리고 과거에 숭고한 거, 아카데미 미술 이런 거만 추구하면 안 된다. 물론 그때 과거에 그 순간에도 위대함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에 따라 그를 따르는 인상주의 예술가들, 자, 보들레르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바로 이 인상주의 예술가들이야.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했다.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 이게 현실의 일상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야. 그게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추구했던 거지. 보들레르가 말한 걸 실현시킨 거라고 보면 돼. 보들레르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도 같은, 자, 등대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잖아. 여기를 쭉
따라간다는 얘기지. 자, 보들레르가 평론을 그 아카데미를 비판하고 현대성의 개념을 주장한 것이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한테는 등대처럼 길잡이가 됐단 말이야. 인상주의 화가 마네. 자, 마네가 가장 그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마네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그러니까 당대의 평가란 말이야. 당대 아카데믹 미술이 높이 평가되던 시기에 마네의 그림은 과격하다. 너무 혁신적이다. 전통을 무시하거나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주변의 현재성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도 위대한 뭔가를 찾아냈단 말이야. 아름다움을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라 그랬어. 마네는 1863년 파리 살롱전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 마네 그림, 실제 그림. 이 그림은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의 나들이, 자, 부르주아들의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리스, 뭐 위에서 말하는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현대성의 구현이란 말이야. 그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리고 신부는 부르주아라고 그러지. 부르주아 유산 계급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여기서는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하지, 그지? 자, 원근법도 맞지 않고, 이거 전통적인 화풍이란 말이야. 붓질도 거칠게,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당연한 거겠지. 이제 없었던 걸 새로 시도하고 새로운 예술관을 표현했으니까 당대에는 비판의 대상이 됐겠지.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서 목욕하는 여인은 여인은 화면 전경의 새 인물과 너무 가까워 공간의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여기 지금 그림 자체에 뭐 사실적인 누드도 그렇지만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이거 전통적인 걸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앞 페이지에서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고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화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존에 가졌던 아카데믹 화풍을 벗어난 거지. 그렇지만 풀바디의 점심사가 전통적 소재나 또 나오네. 조심해야 되겠네. 뭐냐면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 달라질 때 말이야,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아카데미가 화풍이 있으면 보들레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시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한 건 아니고 전시대 전통적인 화풍을 유지한 것도 있고 혁신적인 것도 있고요. 여기서 원근법 무시한 거가 혁신적인 것이라면 여기 지금 보면 전통적인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보통 그 당시에 그림에서 그리던 거를 그렸단 말이야. 다만 어떤 표현법에서 좀 달라진 거지. 마네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전원 음악제의 누드를 현대화한 걸 현대화. 그러니까 이 지금 16세기 화가니까 전통적인 그림 회화 기법인데 그걸 갖다 썼어. 그러니까 그거는 전통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누구? 베첼리오의 전원 음악제를 갖다 쓴 거. 그거를 갖다가 보들레르가 말한 것처럼 현재성을 강조한 현대화 시킨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구도도 있잖아. 구도. 여기서 지금 베첼리오라는 16세기 화가의 그림을 바탕으로 그린 거. 구도도 파리스의 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라파엘 그림도 갖다 썼어. 그럼 베첼리오나 라파엘은 전통적인 아카데믹 화풍을 구사하던 화가들이잖아. 그 이전의 화가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것을 소재와 기법을 갖다 썼지만 원근법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달라졌다.
마네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음악제와 같은 상상 속의 여인을 그린 것이 아닌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했다. 그래서 보들레르에 갖고 있었던 현대성을 추구한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마네 작품 경향은 튠리르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뭐 여기 지금 보면 작품 예시가 다 나오고 있지, 그지? 이 그림의 왼쪽에는 마네가 그려져 있는데 마네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그리고 마네가 그림 속에 등장하는 거야. 플라네르로 등장한단 말이야. 당시에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를 의미했다. 자, 생각해봐. 옛날에 영웅들은 있잖아. 뭔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남긴 거지, 그지? 근데 여긴 지금 과거의 영웅들의 그림이 아닌 현대, 일상, 주변, 그리고 부르주아라는 신분, 이게 그림 속에 소재가 됐단 말이야. 이게 달라진 거야.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주아이면서 부르주아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설정한 거야. 그림 속에 등장한 마네.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의 대표학인 쿠베르의 영향이 컸다. 그러면 지금 사실주의의 대표가 쿠베르가 이 그림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튠리르 공원의 음악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그러나 쿠베르가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그럼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화가였다면 마네는 순수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하면서 마무리된 거야. 자, 문제 볼까? 비교적 쉬운 지문이니까 빨리빨리 할게.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1번 아카데미 미술가들은 그럼 과거지, 그지? 작품을 위해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지. 저기 보면 본문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아카데미 미술의 그 뭔가를 표현할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고전에 대한 공부라고 그랬으니까 맞았지. 2번 마네 작품에서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그지? 어떤 거? 여기에 보면 마네는 현실을 그렸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보들레르의 현대성, 이걸 갖다가 실천한 대표적 작가가 마네라고 했고 그림도 나왔단 말이야. 3번 보들레르는 역사 속의 인물이 현대의 예술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역사 속의 인물은 과거의 인물이고 보들레르가 주장하는 건 주변, 일상, 현재를 담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 4번 들라크루아는 아카데미 미술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림을 그렸다. 여기 지금 보면 들라크루아가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아카데미하고 맞서 싸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쉬움이 남았다는 건 두 번째 문제에 나오잖아. 역사화에 치중했다 그랬지, 그지? 이게 단점이고 아쉬움이라 했지. 그래서 완벽하게 구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렸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5번 보들레르는 뛰어난 예술가는 간결하게 표현하고 본질적인 것을 보여. 핵심이라고 했지. 현재성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이다. 뭐 그렇게 평가한 거야. 정답은 4번이 틀렸네. 2번으로 가볼까요? 보들레르의 현대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름다움의 기원을 과거에서 찾는 경향과 대립됐으니까 현대성이 맞지. 2번 예술을 담아내야 할 영웅을 주변에서, 일상에서, 현재에서 찾아내는 것도 맞고요. 3번 삶의 순간들은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자, 3번 틀렸어. 우연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라 했지, 그지? 분명히 현재성을 갖다가 현대성을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 누가? 보들레르가. 근데 이 안에서도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정수,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라는 거야. 여기서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덧없다라는 얘기인데, 덧없다라고 얘기 나왔었어.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지. 삶의 순간은 덧없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네. 4번. 여기 우연적 일시적 것을 통해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지금 바로 현재성에 관한 설명이야. 그 다음에 5번.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의 가치가 숭고한 역사화보다 낫지 않다. 그러니까 일상적 그림이 위대하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는 일상과 주변과 현대, 즉 현재를 말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예술적인 부분을 실현해야 된다는 게 보들레르의 생각이니까 3번이 틀렸죠. 자, 3번 문제. 일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에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봐봐. 쿠베르는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오르낭의 한 장의 장례식 풍경을 담은 그림을 화폭이 6m로 매우 컸는데 주제별로 작품의 크기와 가치가 매겨지던 당시 주제별로 작품의 크기와 가치가 매겨지던 이게 이제 아카데미 화풍이겠지. 화단의 이런 거대한 그림이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을 다루지 않은 것, 이건 정말 이례적이다.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쿠베르도 보들레르 혹은 마네와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하지만 보들레르는 쿠베르를 지지하면서 그의 그림은 단순히 눈앞에 이 것을 충분히 모사하는 작품이라며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게 지금 쿠베르에 대해서 자,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한 거야. 그러니 쿠베르를 지지하면서도 이게 이런 거야.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 다루지 않은 거. 이건 지지하는데 단순히 눈앞의 것을 충실히 모사하는 작품. 자, 여기 모사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흉내내면 안 되죠. 이 안에서 뭔가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가절하했단 말이야. 한편 기스는 극장에서라는 작품을 통해 극장에 모여있는 당대 상류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이거 당대란 말이 중요한 말이야. 기스는 1860년경부터 파리에 살면서 당대 풍속을 그렸는데 빠른 필치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을 포착했다. 기스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보들레르는 기스가 모델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기억에 따라 그린다며 그의 새로운 소묘 방식을 높이 평가했단 말이야. 이 새로운,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되겠지. 이게 전통 아카데미 화풍이 아니기 때문에 아카데미 화풍을 비판했던 보들레르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이 과거가 아닌 당대의 모습을 그렸다. 지금 금방 얘기했죠. 이 부분은 칭찬한 거야. 지지한 거야. 2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이 시인의 눈으로 일상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평가절하했다. 여기 지금 나온 대로 하면 모사하고 있었잖아. 잘못된 거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그 다음에 3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과 극장에서가 당대 풍속을 그려내고 있다. 이건 칭찬할 점이고 지지하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대 현재성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한 거야. 다만 2번처럼 일상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들레르가 바라본 쿠베르, 그 다음에 기스에 대한 평가야. 4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주제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 장엄함을 그리는 게 뭔데? 이게 전통적인 아카데미 화풍의 모습이잖아. 알았어? 그리고 이 상류층을 그리면 안 돼. 이건 원래 그리던 그림이야. 그래서 지금 다른 계급 신분이 뭐냐면 부르주아가 나왔잖아. 달라져야지. 여기서 이렇게 와야지. 그래야지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야. 보들레르가 지지하는 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소재 면에서, 기법 면에서
새로운 걸, 여기서 새롭다는 건 과거 전통 기법과 다른 것들이야. 새로운 시도. 5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 오르낭의 매장과 달리, 자 그러면 이건 괄호를 묶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이게 이제 삶의 포착, 일시성, 순간성,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나 정수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런 미술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4번이 틀렸어. 4번은 당대 상류층을 그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엄함도 아니고요. 이건 전통적인 화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자, 4번 윗글을 고려할 때 가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자, 가가 틸레리 공원의 음악회니까 공원의 음악회, 이 그림이야. 이거는 부르지아인지 부르주아인지 아무튼 부르주아라고 나왔구만. 부르주아. 유산계급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부르주아. 자, 얘를 표현한 거고, 부르주아 일상을 표현한 거고, 그럼 현재를 그린 거네, 그지? 보들레르 입장에서는 옛날의 화풍에서 벗어났다라고 칭찬하거나 지지하거나 했겠지, 그지? 자, 그러면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마네는 부르주아 일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싶었겠군. 역사적 관점이 아니죠.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걸 왜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 그러면 안 되죠, 그지? 2번. 마네는 일상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냈어. 이거는 보들레르도 칭찬한 부분이고 현대성을 추구하고 싶었겠군. 자, 이게 바로 틸리 공원의 음악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정답은 2번이네. 3번. 마네는 부르주아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인물을 강조해서 원근감을 표현하면 전통적인 기법이니까 이것도 틀렸고, 마네는 플라네르로서의 자신을 그려냄으로써 그 현대적 영웅이 아니고요. 자신을 부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자인 동시에 부르주아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현대적 영웅을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죠. 5번. 마네는 도시를 관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주의적 성향,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나온 쿠르베에 해당되는 거고요.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그랬지.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랬어.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마지막 어휘 한번 볼까? 어휘 A부터 한번 불러볼까? 자, 그러면 A부터 보면 여기는 소진이라고 나왔어. 소진.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거니까 명명,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무시, 그 다음에 함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힌트가 있어. 무슨 힌트가 있냐면 싹 쓸어 없어짐? 싹 쓸어 없어짐? 얘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소멸을 의미하는 거야. 소멸. 소진은 점점 없어진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얘는 결과란 말이야.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걸 말하는 거야. 정답 1번이고요. 명명은 여기서 이름을 지어 붙임, 그 다음에 인식은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아주지 않는 건 무시고요. 속에 간직한 건 함축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힌트가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 다시 말하지만 소진이라는 건 점점 없어진다는 거에 주목하는 거야. 정답은 1번이다.